이건 확실하게 좀 불편한 위치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아이폰 14 시리즈에도 셔터 버튼이 있네? 여러분, 아이폰 16 프로 이거 모르고 사시면은 진짜 좀 후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폰 16 프로 받으신 분들도 많죠. 그리고 지금 아마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어떻게 나왔나 그냥 둘러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구매 전에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16 프로 수령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처음부터 바로 느껴지는 후회 포인트, 좀 아쉬운 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이거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너무 궁금해요. 저는 좀 많이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인데, 지금 받으신 분들은 요거에 동의가 된다, 요거에 동의가 안 된다, 요런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고민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서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카메라 버튼입니다. 이 카메라 버튼이라는 거는 요번 16 시리즈에 전부 다 공통으로 탑재가 됐죠. 이거는 프로뿐만 아니라 기본 모델에도 같이 탑재가 되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요렇게 바로 카메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15 시리즈에서는 여기 액션 버튼이 새롭게 생겼었는데, 요거는 16 시리즈에서도 동일하게 탑재가 됐거든요. 근데 우측 전원 버튼 아래쪽에 요게 추가로 달리게 된 거예요. 요걸 가장 기대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실용적이긴 한데, 또 막상 기대만큼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아쉬운 점 첫 번째로는 이 위치가 너무 애매해요. 아마 이 위치 자체가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줄 때 보통 이쪽에 셔터 버튼이 있잖아요. 아마 그 위치를 겨냥하고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딱 편하게 위치를 잡으면은 딱 이쪽에 셔터 버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쪽으로 돌렸을 때 액션 버튼 위치입니다. 이쪽에다 대고 사용하면은 이게 정말 편해요. 실제로 아이폰 15 시리즈 나왔을 때 이 액션 버튼으로 카메라를 찍으면은 정말 편하다, 이런 식으로 소구 포인트가 나왔었죠. 근데 이 액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오른쪽 있는 부분, 이 손가락 부분 이쪽에 렌즈가 걸려가지고 파지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잡고 찍거나 정확하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찍기에는 조금 불안정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없네. 이게 생각보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감싸거나 아니면은 약간 이렇게 잡아야 되거나 조금 불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니, 네 손이 작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아는 분들, 다른 분들한테 다 여쭤봤고, 실제로 제가 매장에 가서 직접 체험을 했을 때도 뭐 기본 모델, 플러스 모델, 프로 모델, 프로 맥스 모델 전부 다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아무리 적응의 문제라고 생각하려고, 이게 초반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건 확실하게 좀 불편한 위치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아이폰 14 시리즈에도 셔터 버튼이 있네? 사실 요거는 셔터 버튼이 아니라요, 미국 버전을 제가 정발했을 때 구입했던 건데, 요거의 위치가 딱 지금 셔터 버튼 요거에 동일하게 맞습니다. 요 아랫부분이 거의 비슷한 위치로 맞아요. 요 왼쪽에 있는 14 프로의 경우에는 미국 버전으로 제가 직구를 했던 건데, 요 부분이 이제 5G를 수신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수신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카메라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 예상하기로는 여기에 금형 파져 있는 게 있으니까 요걸 살짝 수정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자 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물론 이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글로벌 기업에서는 굉장히 1mm 1mm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는 요소거든요. 근데 그런 결정하는 요소에서는 당연히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 편할까, 이런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설계가 된다는 점, 요건 알고는 있는데 이게 우연찮게 너무 비슷한 위치란 말이죠. 혹시나 일부러 약간 불편한 위치에다 두는 건가? 의도하지 않았을 때 눌리지 말라고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평소에 사용하는 정도로 이렇게 세로로 파지를 했을 때에는 전원 버튼 쪽, 전원 버튼 살짝 아래쪽 요 부분 쪽이 이제 엄지가 위치하게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세로로 잡았을 때도 약간 불편하고 가로로 잡았을 때도 편하게 하지 않는 위치, 일부러 약간 불편하게 한 위치라고도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두 번째 가능성은 좀 외국인들의 손에 맞춰서 나온 건가 싶기도 합니다. 다른 분들 리뷰를 보거나 그랬을 때에도 요거 좀 불편한 위치에 있는 거 맞다, 요렇게 의견이 좀 모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아마 애플에서 인지를 못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마도 일부러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요게 또 불편한 순간이 실제로 사용하면서도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카메라 어플에 들어와가지고 사용하려면은 편한 위치는 여기지만 요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쪽으로 더 들어와서 요렇게 집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때 약간 햅틱 터치 요런 거를 인식해가지고 이동하려면은 굉장히 안쪽까지 드래그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아예 손가락을 떼가지고 요렇게 움직이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요렇게 하는 건 너무 불편하죠. 이게 적응의
양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요 터치 감도 요것도 조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게 약간 반셔터처럼 살짝 압력을 가하면은 이렇게 지금 햅틱 반응이 일어나죠. 요걸 통해서 뭐 양옆으로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 터치를 해가지고 노출, 뭐 심도,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잘 안 넘어가죠. 뭐 확대 축소, 카메라, 뭐 이 스타일 이런 것들을 움직이도록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아무래도 터치하기에 좀 깊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잘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넘기려면은 손 날을 세워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바로 무게감이에요. 무게가 이 프로 같은 경우에는 12g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15 프로 요거 사용하고 있을 때 베젤이 조금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크기가 살짝 줄어들었죠. 여기에서 갑자기 뜬금포로 12g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분명하긴 해요. 화면이 6.1인치에서 6.3인치로 늘어났거든요. 요게 베젤이 줄어들어서 화면 크기가 늘어난 것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크기 자체가 위아래로 길어졌어요. 근데 이 12g이라고 한다면은 그거 별로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투명 케이스 그것 중에서도 가장 얇은 거 그런 게 보통 한 8g? 뭐 요 정도 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조금 얇은 축에 속한다? 그런 투명 케이스가 보통 10g대 초반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게감이 조금 더 있다? 라고 한다면 한 20g 요 정도 나가고, 무거운 것들은 뭐 좀 더 많이 나가고 그러거든요. 한마디로 기존에 있던 15 프로에다가 투명 케이스 얇은 거 하나 씌운 게 16 프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16 프로에서는 무게감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조금만 무게감이 있는 케이스를 씌우게 된다, 조금 두께감 있는 걸 씌우게 된다, 그러면은 바로 16 프로 맥스 무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15 프로 시리즈에서는 좀 가벼운 무게감의 케이스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해봤던 다양한 투명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좀 얇고 괜찮았던 케이스 좌측 하단에다가 링크 걸어드릴게요. 혹시 케이스 필요하신 분은 거기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쉬운 점은 바로 5배 줌이에요. 이렇게 왼쪽에 15 프로 그리고 오른쪽에 16 프로 차이를 보면은 1배, 2배까지는 다 똑같은데 3배, 그리고 여기는 5배,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기존에는 15 프로 맥스에 들어갔던 이 테트라 프리즘이 지금 16 프로에도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일상적인 용도에서는 사실 2배까지 가장 많이 쓰고 3배도 많이 쓰는 분들은 좀 드물 거거든요. 근데 5배보다는 훨씬 더 활용도가 많은 거는 3배가 맞다. 물론 뭐 어디 경기장 막 이런데 뭐 직관 뭐 그런데 가가지고는 좀 멀리 땡기는 거 이런 게 더 유리하긴 하겠죠. 근데 그럴 거면 갤럭시 가야지. 근데 3배에서 5배 이거 별로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생각보다 차이 많이 납니다. 사실 기존 망원의 경우에도 제가 막 저조도에서 많이 사용하진 않았어요. 물론 엄청 밝은 환경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도 해상도가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근데 저조도에서는 그 차이가 훨씬 더 명확해지거든요. 제가 주로 데스크테리어 투어를 갈 때 핸드폰을 많이 찍거든요. 근데 그럴 때 3배 줌 이상은 잘 안 쓰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메인 카메라까지는 어느 정도 저조도에서 이제는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3배 망원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저조도에서 이게 버티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저조도에서 디지털 줌으로 당기는 구간이 더 들어온다? 3배에서 5배 사이는 정말 큰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면 단순 3배 줌을 비교하게 된다면 아이폰 15 프로 같은 경우에는 딱 망원 카메라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광학 줌이 되는 건데, 아이폰 16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배를 정확히 지정하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1배 카메라, 그러니까 메인 카메라죠. 메인 카메라를 3배를 확대해가지고 찍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주 쓰는 확대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요 5배라는 화각이 주는 메리트가 있긴 합니다. 그 화각대에서 보여주는 그 좀 특별한 룩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활용되는 화각은 아니라는 거죠. 저처럼 뭐 제품샷을 찍거나 그럴 때는 부분적으로 요 포인트를 확대하는 거 그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일상적인 용도로서는 사실 3배가 더 좋긴 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스플레이에서의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기존 아이폰 유저라면은 체감을 못할 수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 갤럭시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딱 봐도 차이가 보이죠. 왼쪽에 있는 아이폰 16 프로의 경우에는 거울처럼 빛을 반사해버리는 거, 요거에 비해서 S24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반사 방지가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카페 같은 데에서 사용할 때도 이런 뒤에 있는 조명들 이런 것들도 정말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갤럭시에서는 이 정도로밖에 안 보이고 아이폰에서는 이렇게 거울처럼 보이게 됩니다. 물론 요거는 검게 꺼진 화면이라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정도로 차이가 보이긴 하죠. 근데 실제로 폰을 사용할 때에도 뭐 쉽게 생각하면 노트북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트북도 반사방지 코팅이 안 돼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경쟁사인 S24 울트라에서는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요번 프로 시리즈에서는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도 아이폰 시리즈를 사용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은 그냥 원래 쓰던 거랑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긴 합니다. 이거는 갤럭시 S24 울트라를 썼던 사람들 기준으로 역체감이 좀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제가 프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첫인상부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반면에 기본 시리즈는 바꾸기에 딱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애플 스토어에서 제가 간단하게 만져봤는데 뭐 카메라 버튼 위치 요거가 불편한 거는 동일합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부분 괜찮았어요. 아마 최근 몇 년간 아이폰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프로랑 일반 라인업 중에서 그 격차가 줄어든 그런 모델일 겁니다. 뭐 일부러 뺀 기능도 없고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본형에서도 까여야 되는 건 까여야 된다. 사실 주사율을 여전히 60Hz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애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정도의 급 차이라도 두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일반형의 매출이 훨씬 더 높아져가지고 전체적인 수익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니까요. 아무래도 일반 모델의 경우에도 이제는 거의 다 상향 평준화가 됐잖아요. 뭐 성능적으로 더 좋아졌다? 사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얘기 별로 안 꺼낼 것 같습니다. 단순히 몇 퍼센트 좋아졌어요, 뭐 이런 것도 당연히 게이머들에게 중요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의 경우에는 뭐 캐주얼한 게임 정도, 뭐 요 정도 즐긴다 하면은 성능적인 차이? 여전히 14%도 만족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사실 성능 때문에 우리가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차이를 못 느낄 거랑, 이런 뭐 주사율 부분, 뭐 AOD 부분 이런 거라도 그나마 좀 급 차이를 놔야 어차피 바꿀 사람들 프로로 올려버리자, 약간 이런 전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요번쯤에는 진짜 90Hz라도 넣어줬어야 되는데 요건 좀 과한 것 같긴 했네요. 제가 이렇게 4가지 아쉬운 점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나 이미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느꼈던 부분이 어땠는지 한번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공감이 됐다면은 어떤 부분이 공감이 됐다, 아니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요거 괜찮던데,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다음번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받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구입하고서 기다리시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화면에 있는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초기 불량 테스트를 제때 안 하면은 1년, 2년 후에 굉장히 후회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영상 터치하시면은 제가 이어서 초기 불량 잡는 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